승마지도사 핵심정리 말보건관리 5부 시작하겠습니다. 소화기계 질병 산통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장검사, 직장에 손을 넣어 검사하는 방법으로 검사 중 직장이 파열될 우려가 있죠. 우려가 없다고요. 시험에 왔던 것 같고, 산통의 증상, 체온이 상승하고 심박수, 호흡수가 증가하고 점막 색이 붉어집니다. 산통의 예후는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데 심박수가 분당 80회 이상, PCV가 60% 이상, 격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예후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말의 심장 박동수가 32에서 42회, 호흡수가 8에서 12회니까 분당 심박수가 80회 이상이면은 상당히 위험한 걸 수도 있겠죠. 일단 혈액 검사를 통해서 탈수 정도를 파악하고 염증이 진행 중인지를 확인을 하고요. 산통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양관리에서 규칙적인 사양 스케줄에 따라서 사료를 공급하고 조금씩 자주 먹이고 정기적으로 구충제를 투여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키고 그리고 방목할 때 흙이나 모래가 많은 곳을 피하고 사료, 사양관리 운동을 서서히 변화시키면 산통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산통에 대해서 다른 문제는 또 이렇게 났네요. 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으로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통증 반응으로 앞발을 긁거나 배 쪽을 쳐다보고 땀을 흘리며 누우려고 하거나 누워서 구르는 행동 등이 나타난다. 산통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식욕이 저하되고 기력이 없어지며 체온 상승, 심박수, 호흡수 증가, 점막색 붉어진다. 병력 정치 신체 검사, 장음 청진, 비위관 삽입, 직장 검사 등을 통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산통의 종류입니다. 폐색산, 폐색은 막혔다는 거죠. 그래서 장이 꼬였거나 물리적으로 장이 막혀서 분변이 통과하지 못하는 상태고, 폐색이 급속으로 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복통 증상, 뒹굴기나 앞발 긁기 이런 게 일어나고 심박수와 호흡수가 증가하며 식욕도 없고 물도 먹지 않습니다. 또한 장음이 거의 없으며 분변량이 없거나 줄어듭니다. 쇼크를 이어질 경우 체온이 떨어지고 가끔 24시간 이내에 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스산, 소의 고창증처럼 대결장이나 맹장에 가스가 축적되는 것을 바라고요. 경련상, 장의 운동성이 항진되어 경련에 의한 통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복통이 발현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주로 흥분하기 쉬운 기질을 가진 말에게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에 출전하기 전 준비할 때 번개나 천둥 그리고 운동 후 다량의 찬물을 마시는 경우 이런 경우 말이 흥분시키는 자극이 생기면 근육의 긴장도가 커지면서 수축력이 증가해서 통증이 일어나며 위액 분비가 증가하는 것이 경련산이 되겠습니다. 대장이 폐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산통의 원인이고요. 폐색이 막혔으니까 분변량이 감소하고 딱딱하고 점액이 묻어있는 변이 보입니다. 모래산, 모래가 장에 가득 쌓였기 때문에 장 폐색과 임상 증상이 비슷하지만 설사가 일어납니다. 장에 쌓인 모래는 장 운동에 의해 움직이면서 장 내막을 손상시켜 통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손상된 장 내막으로 인해 음식물의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설사가 나게 됩니다. 변위산, 장기의 위치가 변해서 생기는 산통이죠. 위 확장, 식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가 가득 축적되어서 위가 크게 확장된 건데요. 급성 복통이라고 할 수 있고 견좌 자세를 취합니다. 개가 앉아있는 자세를 이렇게 그림처럼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가 지금 막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관에 튜브를 삽입하고 위관 튜브를 삽입하고 미지근한 물을 투입해서 사료덩어리를 희석하면서 위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빼냅니다. 참고로 말은 구토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관을 넣어서 거기로 물을 넣어서 희석시키고 다시 물을 빼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물을 한꺼번에 많이 먹었을 때 위 내의 사료덩어리가 십이지장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아서 발생을 하고요.
운동 후에 갑자기 물을 주거나 공기를 흡입했을 때도 위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정상적으로 구토를 못하기 때문에 위 식체가 일어나면 위벽이 계속적으로 신장하고 연동 운동이 강해져서 심한 급성 통증으로 배를 발로 차거나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파열로 진행이 되면 복막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만성인 경우에는 제엽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장질병 넘어갑니다. 심낭질병, 심낭염인데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심낭염이라고 불리는 심장 주변 섬유낭의 염증입니다. 그래서 선역, 결핵 같은 말의 호흡기 전염병의 2차적인 증상으로 발병되며 때때로 다른 말과 충돌할 때와 같은 격렬한 행동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질병이 생기면 심장벽과 심막 사이에 체액이 고이고 이것이 심장에 압력을 가해 심방과 심실을 압박함으로써 정맥으로부터 심장에 들어오는 혈액 유입을 방해합니다. 수의사가 말의 상태를 진단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하며 보통은 호흡기성 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를 투여를 합니다. 심근질병, 심근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심근은 심내막과 신장 외측 표면 막 사이에 심장의 근육을 말하는데요. 심근염은 말에서 때때로 발생할 수 있는 심근의 염증입니다. 심내막염, 심내막은 심장 내부 표면에 피복되어 있는 막, 심장 판막 세균이 감염되어 염증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솔직히 심장질병은 시험에 나온 적은 있는데 저라면 제가 시간이 없으면 패스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비뇨기계 질병이 더 시험에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결석, 요도에 딱딱한 광물질 덩어리가 형성되는 것으로 말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병이고요. 증상으로 복부 통증을 나타내며 배뇨량이 줄고 배뇨 자세를 취하긴 하는데 매우 소량으로 혈액이 포함된 소변을 보입니다. 원인으로는 칼슘, 암모늄, 마그네슘 등 염이 많이 함유된 건초나 생초를 먹었을 때 탈수로 인해 소변의 농도가 짙어졌을 때 이게 발생을 합니다. 피가 포함된 오줌이 나오고요. 통증으로 인해서 속보나 구보를 안 하려고 하고 결석의 주 성분은 탄산칼슘입니다. 탄산칼륨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결석의 주 성분 칼슘. 그러니까 결석이 돌이잖아요. 돌은 그러니까 칼슘이 딱딱한 거잖아요. 우리 뼈를 이루는. 그러니까 이제 결석, 칼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앞말은 요도가 짧기 때문에 작은 결석은 오줌과 함께 쉽게 빠져나오는데 수말은 꼬추가 길기 때문에 요도가 길고 좁기 때문에 결석이 요도를 완전히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결석은 앞말에서 잘 걸린다 이런 문장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뇨기계 질병은 방광염하고 요도염이 있는데 그 방광염 및 요도염은 말에서 흔하게 발생하며 특히 앞말에서 자주 발생을 하고요. 그 방광염 및 요도염 말은 배뇨 시 통증이 있어 신음소리를 냅니다. 요결석이랑 요도염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방광염, 요도염보다는 요결석이 훨씬 시험에 더 많이 나오니까 요결석을 더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의 일반 질병, 쇼크, 급성 혹은 진행 중인 순환장애를 말하며 순환 혈액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초 순환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 나타나고요. 말은 따뜻하게 해줘야 하며 만일 체온이 상승하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어 저혈압이 가중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쇼크의 원인은 심한 외상, 대량 출혈, 소화기의 폐색 및 빈혈 등이고요. 조직 손상은 몸체의 주요 장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간이나 신장들도 불충분한 혈액순환으로 인해 세포 손상을 가져와서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피부는 차고 체온이 떨어지고 맥박이나 호흡수는 증가하고 혈압은 내려가고 가시점막이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에서는 급성 혹은 진행 중인 말초 순환 장애, 혈관의 용적보다 혈액량이 적은 상태 이렇게 요 문장이 시험에 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혈압하고 혈액량 보충을 위해서 많은 양의 수액을 일단 공급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쇼크는 뭐 그렇게 자주 나지는 않는데 그 혈관에 피가 혈관만큼 있지 않다라는 거를 상상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그 증상 같은 거를 좀 추정해 보실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는 피가 없으니까 피가 안 도니까 피부가 차갑고 체온도 떨어질 테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뇌에서는 어쨌든 계속 피를 돌리게 하려고 할 테니까 맥박이나 호흡을 증가를 시킬 테고, 그런데 피는 양이 없으니까 혈압은 내려가고 좀 점막 같은 데 창백해지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거를 좀 연기해 생각하시면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의 일반 질병 탈수까지 하고 오브를 마칠까 합니다. 탈수는 체내로 흡수된 수분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수분을 잃은 상태고요. 말이 기운이 없거나 구강과 혀의 점막이 건조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계속적인 설사, 장폐색 등에서 심한 탈수가 유발되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체액의 손실,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난 적도 있고요. 탈수와 함께 전해질 손실이 동반된 경우에는 전해질이 풍부한 수액을 공급을 해야 되고요. 심한 탈수이거나 지속적인 체액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에 경정맥을 통한 전맥주사나 위관 튜브를 통해서 수액을 투여하겠습니다. 경증의 탈수 같은 경우에는 짧은 간격을 두고 오브를 조금씩 계속 공급하면 쉽게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체중의 5% 이상 손실 있기 전까지는 인지 자체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근데 통상 체중의 12에서 15% 정도 체액이 손실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임상 증상은 말에 기운이 없거나 침울 등의 증상과 함께 구강과 혀의 점막이 건조해지고요. 모세혈관에 다시 혈액이 채워지는 시간이 3초 이상 걸리는 게 탈수다. 3초 이상. 모세혈관에 다시 혈액이 채워지는 시간이 3초 이상 걸리면 탈수다. 요거까지 탈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사병, 고체온증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